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추는 엘리베이터 안, 강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오늘도 시작될 일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21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렵사리 입사한 대기업에서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싸움과도 같았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윤아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마케팅 부서가 있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수수한 정장 차림이 더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학벌이 전부인 이 회사에서 고졸 출신인 자신은 매일 증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부서의 차가운 공기가 윤아를 맞이했어요. 칸막이로 나뉜 사무실 풍경 너머로 박상철 부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문대 MBA 출신의 그는 언제나 완벽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안경테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발산했어요. 윤아가 인턴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그는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를 숨기지 않았죠. 강 인턴, 여기 커피 타와요. 아, 맞다. 고졸이었지. 커피 타는 법은 알고 있나? 박 부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아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모른 척 자신의 모니터만 바라봤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수치심과 분노로 들끓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꼭 증명해 보일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윤아야, 괜찮아. 주임급 직원인 최은지가 휴게실에서 윤아에게 다가왔어요. 은지는 윤아보다 5살 많은 26이었지만 윤아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몇 안 되는 동료였죠. 네, 괜찮아요, 은지 언니. 이제 익숙해졌어요. 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은지는 윤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박 부장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녀를 감싸주지 못하는 자신의 소심함에 내심 자책감을 느꼈답니다. 박 부장님이 너무하시긴 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 조금만 견뎌봐.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커피를 타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학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 능력과 성실함으로 평가받을 순 없을까? 자리로 돌아온 윤아는 곧바로 업무에 집중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윤아의 일상이었습니다. 윤아는 밤을 새워가며 다음날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한 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발표였는데 박 부장이 윤아에게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고졸 인턴에게 맡기다니 뭔가 이상해요.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에도 윤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윤아는 발표 자료를 수십 번이나 검토하며 완벽을 기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 윤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회사의 임원들과 마케팅팀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박 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아를 바라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 인턴, 준비는 다 됐나?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북을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란 오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윤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박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겠지. 고졸 출신이 감히 어디서 대기업 업무를 맡으려 드는 거야? 내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구나. 박 부장은 탁자 위에 놓인 윤아의 발표 자료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어요. 종이들이 회의실 바닥에 흩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아에게 쏠렸습니다. 윤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박 부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주임, 당신까지 이런 무능한 인턴을 두둔하겠다고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늘 회의는 취소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비워졌고 유나는 혼자 남아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주웠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억누르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료를 모두 주워 담은 유나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붉어진 눈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유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유나는 자신을 다독이며 회사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게 너무 버거웠고 지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선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박상철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회장 비서실에서 온 메모였습니다. 오전 11시 회장실 방문 요청. 박 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를 들여다보았죠. 강석호 회장이 직접 그를 부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그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어제 있었던 회의 파행에 대한 질책일까? 아니면 최근 성과가 좋아서 칭찬이라도 들을 일일까? 어떤 이유든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명문대 학벌, 그리고 회사 내 탄탄한 인맥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가까워오자 박 부장은 넥타이를 바로잡고 정장 재킷의 주름을 정돈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이 있는 25층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했어요. 회장실 소파에는 어제 그가 모욕했던 강윤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박 부장, 들어오게. 백발의 강석호 회장이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부장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유나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유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위축된 모습이 아닌 당당한 눈빛이었죠. 자네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네. 회장은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친구는 내 손녀, 강유나라네. 그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의 손녀, 어제 그가 모욕하고 자료를 던지며 무시했던 그 고졸 인턴이. 그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조금 전까지의 자신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네. 자네가 내 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강 인턴이 회장님의 손녀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게 핵심이야.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박 부장님께서는 제가 누구의 손녀인지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배경과 학벌로만 판단하시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 부장을 향해 말했어요. 내 손녀는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기에 신분을 숨겼네. 자네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학벌과 배경만으로 판단했는가.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두려움과 자존심의 상처가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 부장님을 용서해 주세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나가 말했어요. 회장과 박 부장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제 있었던 일을. 네, 할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박 부장님이 저를 회장님 손녀라서 특별 대우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강석호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박 부장,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그들의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하길 바라네. 이번은 유나의 뜻을 존중해 넘어가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네. 박 부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했죠. 고작 고졸 출신인 그녀가 나를 구해준다고 이런 굴욕을. 회장실을 나온 후 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나는 할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강석호 회장은 손녀의 결단력에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유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유나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갑자기 친절해진 동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나야,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직 유나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복잡해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그녀는 회장님 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 부장은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는 평소와 다른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로 유나를 대했습니다. 강인턴, 아니, 강씨, 이번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도 있을 예정인데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유나는 평소라면 절대 맡지 못했을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것이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제안은 제가 누구의 손녀인지 알게 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특혜는 원치 않아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유나의 말에 모두가 놀란 듯했죠. 회장님 손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래, 알겠네. 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고 사무실은 금세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회장님 손녀라며 어쩐지 고졸인데도 입사했더라니.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유나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제 그녀는 회장님 손녀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른 직원들과 거리가 생겼고 오히려 더 고립되었답니다. 유나야, 점심 같이 먹을래? 은지가 다가왔어요. 유나는 은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의 유나를 대하고 있었어요. 응, 좋아요 언니. 카페테리아로 향하는 길, 유나는 주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동안 무시당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불편함이었습니다. 다들 널 다르게 보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내겐 여전히 그 열심히 일하는 유나야. 은지의 말에 유나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언니.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긴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어요. 갔다 올게요. 저 혼자 식사해도 괜찮아요. 유나가 박 부장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들어오게. 강인턴. 박 부장은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맡기겠네. 이번 주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자료 분석이야. 중요한 자료니 실수 없이 처리하도록.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유나에게 건넸어요.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주말까지 처리하라고. 이게 다인가요? 아니, 이것도. 박 부장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결국 유나의 팔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서류가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말까지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지. 회장님 손녀가 이 정도도 못 해내겠나?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건가? 박 부장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보복이었어요. 박 부장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을 이렇게 풀고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맡겨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 부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를 계속 맡겼고 팀 회의에서는 고의로 그녀를 무시했어요. 때로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실수하게 만들기도 했죠. 유나야,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게 어때? 은지의 걱정 어린 말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제 방식대로요. 유나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자신감은 무너져갔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죠. 오후 늦은 시간 사무실은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유나는 여전히 자리에 남아 박 부장이 맡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아직도 일하고 있어. 은지가 유나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유나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언니는 먼저 가세요. 같이 가자. 내일 마저 하면 돼.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며 유나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도와줄게. 내가 이 부분 검토할게. 은지의 친절한 제안에 유나는 감사하게 미소 지었어요. 둘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나는 은지가 검토하던 서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언니, 이 부분 뭔가 이상해요. 유나가 가리킨 것은 인사평가표였습니다. 그 안에는 고졸 출신 인턴들의 평가 점수가 모두 낮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그들이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게 뭐지? 은지도 의아한 눈빛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함께 좀 더 깊이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이 체계적으로 학벌이 낮은 직원들의 평가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이야. 유나야, 이것 봐. 여기 고졸 출신 직원들의 실제 성과 데이터와 평가 결과가 전혀 맞지 않아.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처지의 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알려야지. 이건 회사 규정 위반이야. 유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가 이 사실을 알리면 박 부장은 큰 곤경에 처할 것이고 회사에도 혼란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결정했어요. 할아버지께 이 일을 알려야겠어요. 유나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석호 회장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유나를 반갑게 맞이했죠. 유나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박 부장이 체계적으로 고졸 출신 직원들을 차별하고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요. 강석호 회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증거가 있니? 네, 할아버지. 여기 모두 있어요. 유나는 가지고 온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마. 할아버지. 유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문제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강석호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죠. 어떻게 해결하고 싶니?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권위가 아닌 회사의 규정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가 다뤄졌으면 해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손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니? 네, 할아버지.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너에게 전권을 맡기마.
하지만 조심해라. 박 부장은 쉬운 상대가 아니야. 회사 내에 그의 지지자들도 많지. 유나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은지 언니,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해요. 은지는 유나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나도 이런 불공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실을 향한 싸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억울한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당함에 맞서기로 한 것이었죠.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인사위원회에 박 부장의 부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날이었죠. 준비됐어? 은지가 유나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언니.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박 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강유나 인턴입니다. 오늘 제가 제기할 안건은 마케팅 부서 내 불공정한 인사평가와 학벌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이 어떻게 고졸 출신 직원들의 평가를 조작했는지, 그들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맡겨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회사 내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모욕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단지 공정한 평가와 존중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을 권리는 모든 직원에게 있습니다. 유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윽고 인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 부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당혹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합니다. 강 인턴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학벌 차별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게다가 그녀는 회장님의 손녀라는 특별한 위치를 이용해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누구의 손녀인지는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가져온 것은 모두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증언이 아닌 여러 직원들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은지를 포함한 여러 동료들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그것들은 박 부장의 부당한 행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박 부장님께서 인사고과 서류를 직접 조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원본 서류와 변경된 서류의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유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어요. 그것은 박 부장이 직접 고졸 출신 직원들의 평가를 낮게 조작한 흔적이 남아있는 문서였습니다. 이건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박상철 부장의 행위가 회사의 윤리 규정과 인사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인사위원장의 선언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박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음모야. 회장 가문이 나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합니다. 박 부장.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석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회의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회장의 한마디에 박 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윤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박 부장의 부당한 대우에 고통받던 많은 직원들이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해냈구나, 윤아야. 은지가 윤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윤아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6달이 지났어요. 봄비가 내리는 아침, 윤아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턴이 아닌 정식 사원이 되어 있었어요. 박 부장이 떠난 후 회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죠. 강석호 회장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학벌보다는 능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강석호 회장이 윤아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의 눈빛에는 손녀를 향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산 가져오셨어요? 그럼. 이 나이에 감기 걸리면 큰일이지.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회장은 공개적으로 윤아를 손녀로 대하지 않았고 윤아 역시 회사에서는 그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죠. 오늘 오후에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한다고 들었네. 잘 챙겨주게. 네, 회장님.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윤아는 마케팅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 윤아야. 너무 일찍 왔네.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죠. 박 부장이 떠난 후 마케팅팀은 은지의 리더십 아래 더욱 화합하고 성과를 내는 팀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직원들이 오잖아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윤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팀원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입사하는 직원 중에는 고졸 출신이 3명이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회사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인 20살 여자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의 강윤아입니다. 환영해요. 윤아가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저 고졸이라 좀 걱정되네요. 다들 대학 나오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한때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민지의 눈빛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는 회사거든요. 힘내요. 윤아의 말에 민지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윤아는 새로운 팀원들을 사무실 곳곳으로 안내하며 회사 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환영회가 끝나고 윤아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윤아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윤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인 강석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우리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어. 내 용기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됐지. 윤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이란다.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윤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기 시작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새로운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이라 많이 낯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선 여러분의 학벌이 아닌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유나의 말에 새로운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누구든 평가받는 건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정한 기회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 권리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유나의 이야기는 회사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학벌이 아닌 진정한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사회, 그것이 유나가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박 부장의 냉대와 무시, 그리고 자신이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의 혼란까지.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나 씨,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팀장이 된 은지가 유나의 생각을 깨뜨렸어요. 네, 언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내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유나. 언제나 기대 이상이야. 은지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유나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어요. 퇴근 시간, 유나는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편안해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유나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질문에도 무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회사는 이제 그런 곳이니까요. 유나는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회사 밖에서는 그들은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녀였습니다. 유나야, 내가 우리 회사를 변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니?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가요, 할아버지?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한단다. 내가 그 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의 말에 유나는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는 곳으로요. 강석호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유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더욱 활기찬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에게 회사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꿈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예전에 박 부장 밑에서 함께 일했던 고졸 출신 직원들이 유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제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했어요. 유나 씨, 덕분에 우리도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유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예요.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유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녀처럼 학벌 때문에 차별받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언젠가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유나는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누구든 평가받는 건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정한 기회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유나의 용기로 회사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바뀌었네요. 진짜 실력은 배경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가능성이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